국민권익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사건을 그냥 종결해 버렸죠. 수사기관을 넘기지 않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결국 김건희를 무혐의로 결국 모든 걸 털어줬습니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다는 거죠. 김건희도 무혐의고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 없다는 거예요. 원래 공무원이 자기 와이프가 선물을 받으면 그게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거, 그리고 1년 동안 300만 원 넘게 받으면요, 그 공직자는 그걸 무조건 자기의 상급자한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에 수사 요청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은 신고 안 했거든요. 신고 안 했는데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김건희도 그렇고 대통령도, 윤석열도 그렇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는 지금 언론들이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이거 갖고 직무 관련성이 왜 없냐, 최재형 목사가 통일TV 송출, 또 아무개 하원 의원 국립묘지 이장 그런 것들 막 안장 얘기한 게 왜 직무 관련성이 없냐 따지는데, 아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청탁금지법에는요 직무 관련성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저희 방송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갖고 방송하시는 변호사님들한테도 확인을 했어. 근데 맞대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직무 관련성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청탁금지법은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다니까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더 문제가 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선물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은요. 근데 자꾸 직무 관련성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너무 황당하다니까요. 좀 이따가 그 법안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지검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도 무혐의, 그리고 윤석열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끝내버렸습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최재형 목사의 청탁 사안이었던 그 김창준 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문제, 그리고 그 통일TV 송출 문제, 이런 거 다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는 거예요. 우선 웃기죠. 저는 직무 관련성이 유무와 관계없이 문제 있다는 건데, 또 이게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까?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만나갖고 김창준 의원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 또 윤석열이가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 방한 할 때 만나달라, 통일TV 재송출해달라, 이게 단순히 김건희 보고 한 거겠어요? 김건희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부탁한 거죠. 이게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일들 처리하도록 그 영향력이 없습니까? 대통령의 직무는요 매우 넓죠. 매우 넓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고 이게 검찰총장이었다, 김건희 남편이 검찰총장인데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 그럼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검찰총장이 무슨 김창준 의원이라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수 있는 거 아니고 통일TV 재송출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총장이라면 직무 관련성 없다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대통령은요, 대통령의 권한은 아주 무궁무진하잖아요. 막강하고 굉장히 넓다고요.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없냐고요. 그게 말이 돼?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도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가. 야, 정말 창피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요, 이 선물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거는 공무원이 바로 알게 되면요, 만약에 김건희가 받았어. 근데 윤석열이 그걸 알았어. 그러면 바로 그거는 준 사람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 좀 이따가 법조항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안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근데 이거 돌려주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김건희가 이거 소유권 포기하면은 검찰에서 이 명품백 공매 절차 이거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팔은 다음에 그 돈은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구 마음대로? 돌려주지도 않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이미 예견돼 있던 겁니다. 지금 갑자기 화면이 또 늦게 나오는데 이상해요. 다른 방송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내 음모론이 아니고 저희 사람 ING가 유튜브 방송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하루에 막 두세 개씩 매일 하는데 아마 유튜버들 중에서 방송 제일 많이 하는 건 사람 ING 겁니다. 물론 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나오건 누가 나오건 저희 유튜브에서 사물이 말고요. 사람 ING 사물이 합쳐가지고 방송 아마 그 매일매일 실시간 방송을 하루에 두세 개씩 혹은 네 개씩 하는 방송은 저희밖에 없을걸요? 저희 방송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방송도 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사물이 할 때만 자꾸 이 방송이 막 끊기고 막 난리예요. 이거 진짜 이거 뭐 지금 개입했나 누가? 아 개입했으면 좋겠네. 아 진짜 국정원이나 뭐 그런 데가 개입해가지고 방송을 방해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사물이 할 때면 자꾸 방송이 막 끊기고 막 지금도 계속 버벅거리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시간에 한들 방송을 많이 하나? 아 이상해. 하여간 검찰에서 김건희 사건을 이렇게 무마할 거라는 거는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왜 예상을 했냐? 여러분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게 작년 12월이에요. 12월 6일 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김건희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10일 만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고 나서 수사 안 했죠. 작년에 이렇게 해놓고 수사를 안 했어요. 수사 안 하고 5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5월 달에 와서 TT님 어제 단식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원석이가 12월에 고발된 거 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5월달 돼서 김건희 명품백 의혹 법리 따라서 엄정 수사하겠다 그랬죠. 물론 그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 용산하고 검찰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고. 중앙지검은 수사를 막 하고 싶었는데 용산이 막 이거 갖고 노발대발하고 지랄 연병을 떨었다고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하여간 검찰이 5월달에서는요 김건희 수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보면은 7일날 이원석이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중앙지검장이 송경호였는데 송경호한테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전담 수사팀 구성하고 신속히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합니다. 5개월 만에. 그래서 야권에서는요 이걸 보고 의심했어요. 저 새끼 5개월 동안 뭐 하다가 지금 와서 저래?
이거 지금 막 특검 얘기 나오니까 그냥 특검 무마하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요, 중앙지검이 형사 일부가 하는 거였는데 검사 3명을 파견받아갖고 수사팀도 보강하고 진짜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저 새끼 이원석이 지금 와서 뭐 하다가 지금 하고 저래? 저 쇼하는 거 아니야? 막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최소한 그 당시에는 이원석도 그렇고 중앙지검도 그렇고 김건희를 진짜 한번 수사해야 된다 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원석이가 이렇게 중앙지검한테 수사 지휘 한 바로 그날이에요. 5월 7일. 윤석열이 뭐 합니까?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요. 원래 윤석열이가 대통령 취임할 때 뭐 했어요? 자기는 민정수석실을 하지 않겠다. 옛날 과거 정부들이 민정수석실 만들어가지고 민정수석실로 통해갖고 법무부, 검찰총장 다 조절해가지고 막 통제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렸거든. 근데 윤석열이 민정수석실 진짜 없앤 이유는 뭡니까? 민정수석실 역할이 뭐였냐면은 검찰들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통제하는 것도 있었지만 대통령 가족들, 특히 영부인 뭐 하는 겁니까? 감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 감시하면 안 되니까 부인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민정수석실 부활시키라는 말도 있었고, 그쵸?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윤석열이 나 안 한다 그랬었거든. 근데 갑자기 부활을 시켜요. 박찬호 작가님 반갑습니다. 아웃스펙토리님. 김건희 이원석이가 김건희 수사하라 그 날에 윤석열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앉힙니다. 이 김주현은요, 박근혜 때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앉힌단 말이에요. 앉힐 때 핑계는 뭐냐? 우리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역대 있었던 민정수석실 같은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 청취. 씨발 민심을 청취하는데 굳이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힐 필요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을 앉힌 적이 없죠. 정말 민생을 들으려고 하면요, 왜 검사 출신을 앉죠? 고위급 검사 출신을. 박근혜 때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했던 새끼를 왜 앉힙니까? 이건 누가 봐도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한동훈이 빠지고 나서 검찰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원석이, 송경호 이 새끼들이 윤석열 밑에 있던 놈들인데 갑자기 내 부인을 수사한다고? 윤석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아주 유명한 공처가 사랑꾼이잖아. 사랑꾼. 내 와이프를 건드린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야, 이거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 지난 다음에 보면요, 너무 기가 막혀요. 눈치도 안 봐. 민정수석실 부활하자마자 6일 만에 중앙지검 수사팀을요 싹 물갈이해버려요. 이게 말이 돼? 응? 이원석이 중앙지검장한테 수사팀 꾸려갖고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보란듯이 6일 만에 민정수석실 부활시킨 다음에 6일 만에 중앙지검장 바꿔버리고 차장들 싹 물갈이해버려요. 그러면 이때가 검찰 인사기관이었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기사 보면 알겠지만은 검사장급 인사였는데 시기와 폭 모두 이례적이다. 이게 정기적인 인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9월이라는 점에서 인사 시기가 4개월가량 앞당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라인들이 모두 교체 됐어요. 모두 교체. 근데 제일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야.
이 새끼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 눈에 나면은 이 검사들 인사 이동을 시키는데 재밌는 건 뭐냐? 승진성 자천. 만약에 윤석열이 자기 마음 안 든다고 해갖고 중앙지검장이라든가 그 차장들을 좌천 보내면은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승진인 거야. 송경호 고검장으로 보내버리고, 송경호 부산고검장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중앙지검 김창진, 박현철, 김태훈, 고용공 차장검사들 다 검사장급으로 승진시켜가지고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수원고검 차장으로 보내버렸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잘해갖고 승진한 거예요.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승진이냐 아니면은 이 승진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김건희 수사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수사 개입이고 수사 막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 누구 앉힌 겁니까? 이창수. 이창수 앉힌 거 아닙니까? 이창수가 중앙지검장 깜도 아니고 급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 많이 말했던 거잖아. 얘는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 말을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중앙지검에 앉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디올백 사건 그냥 무혐의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볼 게 아니고 지난 금년 초부터 벌어진 일들의 과정들을 딱 보면은 이원석이가 수사할 거야. 그때부터 윤석열이 개새끼 수사한다고 하면서 수사 막으려고 했던 인사라든가 이런 걸 딱 보면은 지금 이렇게 김건희 디올백 사건 무혐의 나온 게 절대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민정수석이 아까 앉힌 이 김주현의 작품인 거죠. 누가 봐도. 그렇게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니 사실은요, 이 디올백 사건은요 사실 작은 일은 아니죠. 작은 일 아닌데 이거는 사실 그냥 검찰이 수사하고 벌금 주고 끝내도 되는 문제예요. 벌금 줬다고 해서 국민들이 뭐라 하겠어? 근데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이렇게까지 지랄을 한다? 더군다나 이건 수사한 다음에 그냥 혐의가 있지만 관련 법안에 공무원 부인 처벌할 수 조항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판단해야 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팀을 다 바꾸면서까지 무혐의를 줘? 민주당이 오늘 그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노종면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검찰의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 수하 검사들의 반란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반란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검찰총장 패싱했고요. 김건희 조사한 게 아니고 김건희한테 가서 검찰들이 병신같이 검문 받고 핸드폰 반납하고 조사 받고 왔죠. 조사한 게 아니지, 받고 왔지.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이원석이가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감찰을 했죠. 감찰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조사를 지시했어. 그런데 총상 지시를 받은 감찰부는 한 달 넘도록 면담 등의 기초조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건 번호도 부여하지 않았대요. 이건 정말 장난 아닙니다. 물론 이원석 병신이 좀 강단 있게 움직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지금 총장이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까? 감찰부한테 조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감찰부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정말 쪽팔려. 그래서 이런 행동은 검찰 해체 주장에 검찰 스스로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 결국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 이게 오늘 민주당 논평입니다. 재밌는 거는 국민의힘은요, 논평을 안 냈어요. 논평을 안 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 바로 그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논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벌써 두 번째예요. 지난 8월 15일 날 윤석열이가 뭐 반국가 세력이 있다, 뭐 검은 집단이 있다 하면서 헛소리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논평이 나왔거든요. 그럼 금년에 논평이 나와가지고 아 윤석열 말처럼 지금 이렇게 국가 반국가 단체들이 있다라고 협력을 해야 돼. 근데 요번에 국민의힘이 논평을 안 냈고요. 또 요번에 김건희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냥 무혐의로 끝내버렸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나와가지고 아 김건희 여사가 억울합니다. 그렇게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논평이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 이거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한테 반기를 들고 그런 거 없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정말 무리하게 막 김건희 지금 이렇게 수사 무혐의한 거 맞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다만 한동훈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기자들은 당연히 한동훈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자들이 한동훈한테 물어봤죠. 요번에 김건희 무혐의 나온 거 그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이 결정한 거냐? 물어보니까 한동훈 뭐라냐?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뭐 검찰이 잘했을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비겁한 새끼. 상세히 보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이렇게 사실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는 결정인데 이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의 이목을 잡고 있는 건데 상세히 안 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새끼가? 비겁한 새끼예요. 그러니까 지가 봐도 꺼리직한 거지. 지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 못하니까 그냥 아마 팩트와 법리에 맞게 검찰이 했을 거야 하면서 상세히 안 봤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비겁한 짓입니까? 아유 한심한 새끼. 근데 웃긴 거는요 대통령실이에요. 아 정말 뻔뻔한 새끼들. 뭐라고 하냐? 사건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래요. 검찰이 팩트를 갖고 판단했대. 잘한 거라는 거야. 아우 정말 창피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분명한 건 최재형 목사가 수년에 걸쳐 작업했고 일방적으로 가방을 놓고 갔는데 대통령 부인은 가방에 관심이 없었고 쓰지도 않았다는 게 사실이다 하면서 최재형의 몰카 공작이라는 거죠. 지금 최재형 목사 수사받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수사 가이드라인이죠. 야 어떻게 해서든지 최재형 몰카 공작으로 기소해?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위가 확실하지 않고 보좌 기능이 약할 때 최 목사가 접근했다. 이게 무슨 씨발 개 같은 소리입니까? 나 이거 보고 진짜 열받아 죽을 뻔했어 이 개새끼들. 아니 국민들이 김건희한테 제2부속실 없애라고 했어요? 민정수석실 없애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은요 제2부속실 계속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왜 없애냐고. 그런데 윤석열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 지들이 뭐라고 한 겁니까? 지들이 영부인으로서의 무슨 뭐 권리 같은 거를 뭐 안 누리겠다나 뭐래라 하면서 권리가 아니죠. 제2부속실이 있었어야 되는데 김건희 뭐 누구 만나고 다니는지 뭐 하고 다니는지를 공개하고 싶지 않고 기록으로 안 남기려고 뭐 한 겁니까? 제2부속실 없애버리고 민정수석실 없애버리고 지 멋대로 그냥 다닌 거 아닙니까? 지 멋대로 다니니까 그냥 민간인들을 이렇게 버섯이 지 옛날 직장이었던 코바나 컨텐츠에서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신 나간 년이죠. 근데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 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위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보좌 기능이 약할 때 최재형이가 그거 알고 들어온 거야.
무슨 개 병신 같은 소리야, 씨발. 이런 보좌 기능을 약화시킨 게 누군데? 예? 누군데? 이때가 여러분 9월달인가 그렇잖아요. 대통령 취임하고요, 무려 4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예요. 황당하다니까. 제2부속실 누가 없애라고 했어? 민정수석 누가 없애라고 했어? 지 멋대로 뭐든지 다 하고 다녔으면서 무슨 보좌 기능이 약해가지고 최 목사가 공작을 해. 어떻게 이런 뻔뻔한 얘기를 합니까? 돌아버리겠어요. 김영란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 열받는 게 뭐냐면, 보세요. 김영란법을 설명할 때 꼭 이렇게 해요. 지금 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한테 3만원 초과해서 대접받으면 안 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한테 5만원 초과 처벌받으면 안 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한테 10만원 초과 받으면 처벌낸다. 경조사비. 강원료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고, 금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한테 연간 합계 300만 원 이상 수수하면 안 된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를 왜 자꾸 이렇게 언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방송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십시오. 청탁금지법 8조에 보면요, 8조에 금품 수수, 금품 등의 수수 금지가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 공직자는, 그리고 4조에는 공직자 배우자는, 그러니까 공직자와 배우자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 후원, 증여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혹은 연 회계 연도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안 된다. 4조의 공직자 배우자 이랑 똑같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직무 관련성 관계 없어요. 난 답답해 죽겠다니까요. 지금 언론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데, 직무 관련성 관계 없다고요. 직무 관계 있냐 없냐 관계없이 무조건 1회에 100만 원 그리고 연 300만 원 이상 뭔가를 받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받았다. 만약에 공직자 본인이 받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속 기관장한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 혹은요, 신고하던지 아니면 감사원, 수사기관 혹은 권익위에 이것이 알려야 돼요. 근데 나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국민의힘 출신, 국민의힘의 그 대변인일 거예요, 이 새끼가요, 아마. 송영훈 대변인. 이 새끼가 방송 나와갖고 어저께 얘기하는데 내가 돌아버린 줄 알았다니까요. 뭐라고 하냐?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다. 왜냐면 권익위법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가 이런 걸 받으면 뭐라는 겁니까? 소속 기관장한테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그 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신고할 수가 없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미친 새끼가 이게 변호사 맞아? 뭐가 있냐면요,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할 수가 없으면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되거든요. 이거 안 했잖아. 근데 이 이야기는 쏙 빼고 이 얘기만 해. 아니, 대통령 위에는 뭐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고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나 열받아갖고 이거 집중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뉴스 바사삭에 나온 건데, 아니 진짜 너무 헛소리 개소리를 하니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변호사로서 좀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그 처벌 조항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신고 의무가 있냐 없냐의 문제겠죠. 이제 그걸 한번 뭐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은 설령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독임제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 스스로에게 어떻게 신고를 할 건가? 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익이나 검찰에도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던 패널이 얘기해 주잖아요. 거지. 그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은 아니, 과태료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소속 기관의 장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법의 공백 상태예요. 그런 법의 공백. 아, 완전 미친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라는 새끼들이 변호사라고 해서 나와갖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그 박성태 소장인가요? 박성태 씨가 지적을 하잖아요. 아, 법에 있어요. 소속기관장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말이에요. 아, 이거 봐라. 할 수 있다잖아. 할 수 있다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법회적으로 이렇게 해요, 개새끼. 얘 말은 그거예요. 할 수 있다 아니야. 하여야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아,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 이런 식으로 법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 이 개새끼들이요. 이 새끼들이 툭하면 야당 의원들 뭔가 문제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얼마나 지랄을 합니까? 근데 이렇게 명확한 잘못이 있는데도 법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 위에 누가 없으니까 신고 안 할 수 있고, 분명히 법 안에 그러면 권익위 감사원 뭐 이게 신고할 수 돼 있건데 이건 강제 조항이 아니야. 야, 이게 무슨 미친 개 헛소리입니까? 아, 난 진짜 너무 구역질이 나요. 이럴 수가 있어요? 태양은 무한. 여러분, 우리나라가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심하다,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김영란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실제로 청탁 같은 거, 부정부패가 없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촌지 같은 거 다 없어졌죠. 그런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심지어 설날, 추석날, 근데 시장에 돌려면은 사실은 공식사회에서도 공무원들도 선물 주고받고 하잖아요. 돌리잖아요,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설날에는, 명절에는 좀 얼마큼 돈 좀 높여달라,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 권익위 이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은요, 취지가 뭐냐면 아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지금 이렇게 법 따져가지고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공직자들, 기자들, 그 청탁금지법에 포함된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아예 하지 말라는 거야, 교사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밑바닥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사들 있잖아. 그리고 초급 공무원들은요, 아예 그냥 안 받아요. 아예 안 받는다니까. 계산도 안 해. 그냥 아예 안 받아, 골치 아프니까. 지금 그렇게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청탁금지법 누가 만든 겁니까? 언제 만든 거야? 박근혜 정부 때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기사 한번 볼까요? 2014년. 이때는 이제 청탁금지법 만들어지면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면서 청탁금지법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기사를 쓴 거야.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한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직원 A씨의 부인은 최근 업무상 알게 된 B씨로부터 5만원 가량의 지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25만원 가량의 과태료 물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받을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광주광역시 한 구청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한다는 B씨가 있어. 근데 최근에 그 동창이 승진해가지고 친구들한테 12만원짜리 호텔 코스 요리를 사줬어. 근데 그거 과태료 물고 직장에서 징계받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부인이 5만원짜리 지갑 받는 거, 친구가 승진해가지고 친구끼리 야 밥 살게 해갖고 밥 사는 거, 이거 김영란법에 의하면 다 과태료,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요. 이게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으로 징계받으면 그 또 직장 안에서 징계받잖아.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승진하는 데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우려했던 거고요. 실제 있었던 일. 여러분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기사인데 이거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페이스북에 관련해가지고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2015년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이게 어떤 기사냐? 서울시 소방본부가 감사팀이 있는데 그 감사팀이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소방대원들이 응급대원들 있잖아. 응급환자들 데리고 오는 소방관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이 무더운 날 네? 그래서 병원에서 어디 병원이면 순천향병원에서 이 소방대원들한테는 앞으로 병원에 그 커피숍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커피숍에서 커피를 줬대요. 음료를. 수고하시니까. 나한테도 주겠어. 이거는 순천향병원이 잘한 거죠. 그래서 이 커피를 드릴 때 소방대원들이 그 카페에 소속이라든가 이름 같은 거를 썼나 봐요. 차라리 이것도 안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 부터 쓰게 했을까. 근데 이거를 옆에 지켜보고 있던 시민이 이걸 보고 소방대원들이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커피를 마신다 하면서 이거를 신고한 거예요. 제보한 거야. 그래서 소방본부 감사팀에서 병원에 연락해갖고 우리 소방대원들이 가면은 커피 무료로 음료 주지 말라. 이거 뇌물이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실제야, 실제. 시발. 지금 이 정도예요. 아니 소방대원들한테 커피 한 잔 못 줘? 그리고 이거는 김영란법에 걸리지도 않아요. 비용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더 따져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이거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우리 대원들한테 아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공직사회들 그 하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 금년도 5월달 스승의 날 때 연합뉴스가 보도한 겁니다. 금년도에요. 요새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금년도 스승의 날은 그 석가탄이라고 겹쳐가지고 학교를 안 갔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스승의 날이 석가탄이라고 겹치는 바람에 학교에 안 가갖고 마음이 너무 좋았대. 왜냐면 김영란법 때문에 뭘 받으면 안 되고 자꾸 사람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들을 잠재적으로 뭘 받는 사람으로 오해하니까 너무 싫었는데 요번에는 아예 쉬는 날이어서 안 가갖고 너무 좋았다는 거야. 너무 슬프지 않아요? 한번 기사 볼까요? 서울 공립중학교교사 10년 차인 A씨. 올해는 스승의 날인 5월 15일이 법정 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과 겹쳐서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대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작은 선물도 일절 받을 수 없는 만큼 스승의 날에 학교에 있는 게 되레 부담이라는 거지. 아니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일절 받을 수가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A씨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스승의 날을 피한다며 교사를 잠재적 뇌물수수자로 보는 것도 불편하고 피곤해서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공립학교 B씨도 아예 스승의 날이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지금 이런 거 못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손편지, 칠판 꾸미기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안 하고 학교가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됐어. 처음에는 너무 심하다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은 공직자들이 3만원 이상 못 먹는 거 그리고 경조사비 안 내는 거 이게 일상이 됐거든요. 얼마나 좋아.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그냥 이거를 그냥 걔네에게 맡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법으로 못하게 해버리면요 안 하거든요. 난 좋은 거라 생각해.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제일 황당한 거? 조민씨
요번에 검찰이 조국 장관 기소한 내용 중에 뭐가 있어? 조민이 부산대 다닐 때 장학금 받은 거는 알고 보면은 이건 뇌물이다. 뇌물이래. 아니 윤석열 부인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 받은 거는 이거는 직무관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놓고 조민은 뭐라는 거야? 학교 다니면서 학생이 장학금 받은 거거든요. 장학금 받은 건 이건 뇌물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씨발. 이게 말이 되냐고. 대통령 부인이 현직 대통령 부인이야. 그 부인이 300만 원 디올백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던 거 하면 더하지. 근데 이거는 전혀 직무관련성 없어. 그래놓고 아니 딸이 학교에 다니면서 씨발 장학금 받았어. 근데 그거는 뇌물이라는 거 아니야? 뇌물. 이게 말이 돼? 근데 이러던 새끼들이 어떻게 김건희 30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열받지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개새끼들. 한번 볼까요?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이 조선 장관에게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진짜 주장한다. 응? 검찰이 뭐라고 하냐? 장학금 200만 원을 그냥 건네준 형과 똑같다. 장학금 200만 원은 조민에게 준 거는 윤석열에게 조국 장관한테 준 그냥 뇌물이라는 거야. 조민을 통해 조선 장관과 노전 원장 사이 뇌물을 받겠다는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조민이 200만 원 받는 순간 뇌물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만약에 조전 장관과 노전 원장 사이에 아무런 교감이 없었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폈어요. 뭐라고 하냐? 한 업자가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례에서 해당 공무원이 이후 자녀로부터 일을 전해 듣고도 반환하지 않고 스스로 사용했다면 이거는 뇌물이라는 거죠. 그래, 뇌물이라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나는 이 검사새끼들이 요번에 이걸 가지고 뇌물이라고 우겼어.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번에 김건희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뇌물이지 하면서 아주 강하게 정말 기소하고 형을 쳤다. 그러면은 오히려 검찰이 지금 김건희 이걸 뇌물로 지금 딱 판단하고 기소했네. 그러면 과거에 그 조민 장학금 200만 원 준 것도 뇌물로 한 것도 뭐 일리가 있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 오히려. 그런데 아니 어떻게 딸이 대학에서 장학금 받은 건 씨발 뇌물이고 김건희가 디오백 받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정말 나라 꼴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정말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진짜로. 근데 내가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눈물이 진짜 억울해갖고 분노해가지고 나라 꼴 때문에. 더 열받는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끝나면은 그냥 욕하고 말아. 어차피 검찰이 이럴 줄 알았잖아요. 응? 어차피 검찰 따위 새끼들이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개새끼들은 정말 나쁜 새끼들이다 하고 끝냈을 거야. 근데 이 정부가 정말 사악하고 악랄한 게 뭔지 아세요? 김건희 300만 원 디올백 그냥 무혐의로 끝내버렸잖아. 근데 그래 놓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나쁜 놈들은 나쁜 일 저지른 다음에 그거를 합리화를 하거든요. 합리화? 정당화를 해요. 그래서 요번에 국민권익위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국민권익위 들어가서 직접 다운받은 겁니다.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에 지금 들어가면 있어요. 제가 지금 들어가서 다운받은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선택금지법 바로 알기라고 하면서 카드뉴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선택금지법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택금지법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얼마까지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리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카드뉴스를 올렸어. 어떻게 올렸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선 하나, 누구든지 친구, 친지든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공직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명령 선물을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거는 얼핏 듣기에 만들만 같지요. 그렇지. 청탁금지법은 어차피 공직자와 배우자만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근데 이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그 지인관계 있잖아요. 지인관계. 지인관계는 문제 없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친구도 친한 사람이 없고 상관이 없어요. 지인들. 근데 선후배 관계라든가 친구, 사실은 이런 거 뇌물 같은 거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거 따지는 거잖아. 아니, 박근혜가 직접 뭐 받은 거 없거든요. 근데 최순실이 뇌물 받은 거야. 최순실이. 그럼 최순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가족이 아니잖아. 친족이 아니잖아. 근데 최순실한테 뇌물 줬는데 정유라 때문에 삼성이 말 뇌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박근혜가 감옥에 갑니까? 아니, 어떤 지인 관계는요,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선택금지법에 뭐 이해충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넣자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친족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지인 관계가 친족보다 훨씬 더 끈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그냥 열어놓은 거죠. 아, 공직자만 아니면 누구한테건 무제한으로 제한 없이 줄 수 있어. 아예 이렇게 명시해버린 거야. 아예 못 박아버렸어. 더 놀라운 건 두 번째죠.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 가능하다. 대박.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한테는요, 100만 원까지 선물 가능하다고 열어놨어요. 100만 원까지. 공직자한테. 직무 관련 있냐 없냐 어떻게 따질 건데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직무 관련 없다고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A 부서에 공무원이 있고 B 부서에 공무원이 있는데, B 공무원이 나와 직무 관련이 있어. 그런데 A 공무원한테 선물을 해. 그럼 A 공무원이 B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상사야. 다른 부서 상사한테 선물했는데 그 부서 상사가 그 옆에 있는 직원한테, 내 부서 아니지만 영향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직무 관련성 없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법농단 때 많이 봤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없냐고. 근데 이거를 그냥 다 풀어놓은 거야, 그냥. 너무 간단하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직무 관련 없으면 100만 원까지 줘. 대놓고 그냥 돈 주라고 하는 거죠. 씨발 미친 새끼들. 근데 이 밑에 보세요. 단서조항.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 야, 이거 뭡니까 이거?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소방관들은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아예 커피 한 잔도 병원에서 얻어먹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은 아예 그냥 학교 가갖고 애들한테 좀 받는 거 애들이 주면 뭐 얼마나 주겠어. 근데 아예 받고 싶지 않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부모들이 바카스를 사오면은 바카스 한 박스를 받아도 되냐, 아니면 한 명만 먹어야 되냐,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실제로. 근데 김건희 하나 때문에 건의기가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내버린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공직사회는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공직자가 다 좋아하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정말 끔찍해요. 지금 그래도 우리 사회가 김영란법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이런 선물 문제라든가 경조사비 문제 같은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거든요. 그리고 윗사람들도 받았다가 안 해, 앞으로. 근데 이러면요, 언감생신. 당연히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젠. 아예 김건희 하나 정당화 시키려고요. 앞으로 이 모든 공직사회, 이 기자들, 교사들,
다 그냥 이렇게 아이 다 그냥 서로 주고받고 해버리는 거라니까요. 씨발. 이 타락한 연놈들 한둘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다 그냥 타락시켜 버리는 거야. 나 혼자 내가 지르탕에 발을 담갔는데 내가 담근 거 그 내 몸을 더럽혔더니 나만 더럽히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을 다 더럽히는 거야 그냥 같이. 그 전략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어메이징한 거야.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냥 지 혼자 처먹고 검사들 이용해갖고 무혐의 끝난 다음에 그냥 넘어가던가 그냥. 근데 그래 놓고 자기가 받은 거는 정말 문제 없는 거야. 이거를 합리화시키려고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다 이렇게 그냥 수렁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정말 저 연놈은 빨리 끌어내야지 나라가 정말 절단이 나겠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 이게 오늘 첫 번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슈였습니다.